여러분, 믿기시겠습니까? 독일에서 병원만 8군데를 전전하며 더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던 여성이 한국에 여행 왔다가 단 3일 만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요. 살고 싶단 말 처음으로 하고 싶었어요. 죽을 준비만 하며 온 여정. 그런데 한국의 한 병원에서 그녀는 의사의 단 한마디에 다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3살이 되던 해 가을,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한 작은 미술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죠. 12살 된 한 아이가 물감을 엎지르는 바람에 교실이 온통 난리가 났고 저는 휴지로 바닥을 닦으며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면서 휴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남편과 이혼한 후 릴리를 혼자 키우느라 몸이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부터는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졌고 그림을 그릴 때도 붓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릴리가 괜찮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많이 무서웠어요.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밤마다 릴리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혼자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은 중증근무력증이었어요.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죠. 근육의 힘이 점점 빠지는 병이고 완치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약물로 진행 속도를 늦추는 정도가 최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릴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싶었죠. 그날 밤 릴리가 잠든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요즘 K-팝 가수들 이야기만 하며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늘 말하곤 했어요. 서울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다고 했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언젠가는 가게 될 거라고 답했는데 이제는 그 언젠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정했어요. 릴리에게 제 병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아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추억을 함께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이 갈 수 있는 패키지를 알아봤고 릴리에게는 깜짝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으며 릴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 한국에 가는 거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이 여행만큼은 릴리에게 평생 기억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주고 싶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릴리는 내내 들떠 있었습니다. 기내식을 먹으면서도 이게 한국 음식이냐며 신기해했고 한국어 회화책을 펼쳐놓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말들을 연습했어요. 저는 그런 릴리를 보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사실 비행기 좌석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저려왔거든요. 긴 비행시간 동안 몸에 여기저기가 아파왔지만 릴리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공항이 정말 크고 현대적이어서 릴리가 진짜 영화에서 본 것 같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면서 따라갔지만 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릴리는 제가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면 이곳저곳에서 포즈를 취했고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췄습니다. 공항 내부를 걸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올랐지만 릴리의 기쁜 모습을 보니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울 시내 호텔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한국말로 뭔가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알아들을 수 없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릴리는 창밖 풍경을 보며 정말 높은 건물들이 많다고 독일이랑 완전 다르다고 감탄했어요. 저도 창밖을 봤지만 시야가 자꾸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릴리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서 잠시 쉬었어요. 릴리는 호텔 로비 장식들을 구경하느라 여기저기 돌아다녔고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서 식은땀이 났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릴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릴리가 엄마라고 부르는 절규와 호텔 직원들이 뛰어오는 발소리였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고 팔에는 링거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릴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깨어났다며 안도하는 릴리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중증 근무력증 소견이라는 담당의 최은성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정 중단을 권한다는 말과 함께 상태가 예후에 따라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침대에 누워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릴리는 옆에서 근무력증이 뭐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독일에서 들었던 진단이었지만 다시 한번 듣게 되니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왔죠. 의사는 릴리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근육에 힘이 빠지는 병이고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받은 의료진의 설명이 더 정확했거든요. 완치는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된다는 것을 말이죠. 릴리 앞에서는 희망적인 말만 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제 운명을 알고 있었어요. 릴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의사에게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나게 해달라고, 아이에겐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저를 바라보며 그런 말을 환자 앞에서 가족이 하면 안 된다고, 특히 그 환자가 자기 자신일 땐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빛이 흔들렸지만 말없이 등을 돌렸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거든요. 릴리가 돌아오자 의사는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릴리는 괜찮아질 거냐고 물었고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절망적인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릴리의 밝은 표정을 보고 있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죠. 그날 밤 릴리가 호텔로 돌아간 후 저는 홀로 병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는데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늘 들고 다니던 것이었죠. 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린 것은 릴리와 제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릴리 부분만 따뜻한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칠했어요. 제 모습은 연필로만 그려놓고 색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색빛 연필선만 남겨두었죠. 이미 사라져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회진 시간에 의사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스케치북을 보더니 조용히 왜 저에게는 색이 없냐고 물었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저는 곧 없어질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말없이 스케치북을 덮고 나가며 한마디 남겼어요. 그럼 딸에게 남기는 마지막 그림이 저 없는 그림이 되겠다고 말이죠. 딸에게 남기는 마지막 그림이 저 없는 그림이 되겠다는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말을 곱씹었어요. 릴리가 오후에 병문안을 와서 오늘 명동 갔다 왔다며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 신나게 이야기할 때도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무거운 생각들이 맴돌았거든요. 릴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괜찮냐고,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조금 피곤할 뿐이라고 답했지만 사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기억을 남겨줘야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병든 엄마의 모습만 기억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릴리에게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만 남겨주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릴리가 저녁 먹으러 나간 사이 저는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어제 그린 그림을 다시 보니 정말로 제 모습만 색이 없었어요. 마치 유령처럼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죠. 저는 새로운 페이지를 넘겨서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릴리 혼자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한국의 어떤 공원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있는 릴리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주변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에 정성스럽게 색칠을 했습니다. 릴리의 금발에는 따뜻한 노란색을, 옷에는 하늘색을, 벚꽃에는 연분홍색을 칠했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색을 입혀가면서
릴리만큼은 행복한 모습으로 그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뭔가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릴리 옆인 공간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그곳에 누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으니까 어색했죠. 저는 연필을 들고 그 빈 공간을 바라봤지만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제 자신을 그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비워둬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때 릴리가 돌아왔습니다. 뭐 하고 있냐며 침대 옆으로 다가와서 스케치북을 들여다봤어요. 이거 자기냐며 정말 잘 그렸다고 신나했지만 곧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있냐고, 저는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너 혼자 있는 모습이 예뻐서 그려본 거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릴리는 잠시 그림을 바라보더니 자기는 혼자 있는 거 싫다고, 저랑 같이 있을 때가 제일 좋은데 왜 혼자 그렸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는 혼자 있는 걸 싫어한다고 하니까요. 그날 밤 릴리는 평소와 달리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병실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가기 싫다며 여기서 같이 자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간병 인형 간이 침대를 놓고 릴리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지자 릴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사실 알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냐고 물었을 때 릴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병이 뭔진 몰라도 자꾸 손이 떨리고 걷기 힘들어 보이는 거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릴리는 이미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엄마가 말해주지 않아서 자기가 먼저 꺼내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릴리가 말했습니다. 릴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엄마가 자기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하는 거 안다고, 그래서 모르는 척 했다고 말하는 릴리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른인 저를 배려하고 있었다니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릴리라고 부르며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릴리는 몸을 옆으로 돌려서 저를 바라봤어요. 아픈 거 맞냐고, 많이 아픈 거 맞냐고 물으면서 릴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조금 아프긴 하다고, 하지만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답했는데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이 아이에게 절망적인 진실을 모두 말할 수는 없었어요. 릴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치료 열심히 받으라고, 자기도 엄마 옆에서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런 릴리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를 두고 떠날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미안했죠. 그런데 릴리야,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하며 릴리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이 여행이 너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좋은 추억만 남겨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병원에 있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릴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이것도 좋은 추억이라고. 엄마랑 함께 있는 건 다 좋은 추억이라고 말하는 릴리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가 릴리는 제가 보호해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라 저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로 치료받을 거냐고 릴리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릴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치료받겠다고, 우리 릴리를 위해서라도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면 어느 정도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최은성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천천히 해보자는 말에 저는 릴리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 품게 된 순간이었죠.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속이 메스꺼웠고 재활 운동을 할 때마다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릴리가 매일 병원에 와서 오늘은 어떠냐고, 좀 나아진 것 같다며 격려할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의 희망찬 표정을 보면 저도 조금씩 용기가 생겼거든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지만 릴리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정말로 조금씩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았고 걸을 때도 예전보다 덜 휘청거렸어요. 의사는 초기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고 릴리는 정말 나아지고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죠. 치료를 받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원 전날 밤 저는 다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며칠 전 릴리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에서 본 풍경을 그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는 모녀의 모습이었죠. 저는 먼저 릴리를 그렸어요. 따뜻한 노란색 머리카락과 밝은 미소를 가진 아이의 모습을 정성스럽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제 모습도 그렸습니다. 릴리 옆에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저의 모습을요. 저는 제 모습에 연한 파란색을 칠했어요. 회색이 아닌 생기 있는 파란색을 말이죠. 옷에도 보라색을 칠하고 머리카락에도 갈색을 입혔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색깔을 입히는 순간이었어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릴리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저도 함께 있었고 저도 색깔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죠. 예전에 그렸던 회색빛 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진 제 자신을 보니 새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아침에 의사가 마지막 회진을 왔을 때 저는 그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딸과 함께 있는 제 모습을 남기고 싶었다고, 이 아이가 이 그림을 오래도록 바라봤으면 해서 라고 말했어요. 의사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두 분 다 색깔이 있다는 말에 저는 네, 이제 저도 여기 있다고, 릴리 옆에서 함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릴리는 작은 가방에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잔뜩 넣고 왔어요. 이제 진짜 여행 시작이라며 릴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보았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걸음걸이도 안정되었고 손에도 힘이 들어갔죠. 치료의 효과를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릴리가 여기서 전통 그림 그리기 체험할 수 있다며 신나게 말했어요. 저희는 작은 한옥에서 진행하는 민화 그리기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붓을 움직여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조심스럽게 붓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선을 그을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리니까 점점 나아졌습니다. 릴리는 제 옆에서 잘하고 있다며 격려해 주었고 저는 작은 꽃 한 송이를 그렸는데 완성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는 기쁨을 느꼈거든요. 병원에서 스케치북에 그리던 것과는 다른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릴리도 예쁜 나비를 그렸는데 정말 잘 그렸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는 동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릴리가 한국 전통차를 마셔보고 싶다고 해서 작은 찻집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릴리는 이 맛 독일에서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 답했어요. 그 순간 릴리가 환하게 웃었는데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매일 저는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다녔습니다. 릴리와 함께 본 풍경들을 그렸어요. 한강에서 치킨을 먹는 릴리,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 찍는 모습, 홍대에서 거리 공연을 보며 박수치는 장면들을 말이죠. 그리고 모든 그림에 저도 함께 그렸습니다. 더 이상 색깔 없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저도 생생한 색깔을 가진 사람으로 그려졌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릴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림 속에도 엄마가 있다고. 예전에는 엄마가 없거나 색깔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걸 다 알아차리고 있었다니 말이죠. 그때는 엄마가 조금 무서웠다고, 아픈 게 심해지면 너 혼자 남겨두고 가야 할까봐 그랬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너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릴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자기도 엄마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강에서 치킨을 나눠 먹는 저의 모습이었는데 두 사람 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희는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릴리는 우리 내년에도 또 오자고 말했고, 저는 그럼 그때는 더 많은 곳을 가보자고 답했어요. 이제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았죠. 독일로 돌아가는 길에 릴리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고 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옥에서 그린 꽃그림, 한강에서 먹은 치킨, 북촌에 돌 담길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따로 있었어요.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한 것 같다고. 너와 함께 있는 나 자신을 말이라고 릴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내가 사라지는 그림만 그렸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어요. 릴리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다고. 처음에는 엄마가 그림에서 자꾸 사라지려고 해서 무서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예쁜 색깔로 그려진다며 기뻐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은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릴리와 함께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진 상태였거든요. 이번에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에 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이었고 저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릴리는 이번에는 뭘 그릴 거냐고 물었고 저는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하늘을 그려볼까 하고 답했습니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스케치북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저는 저 자신을 밝은 파란색으로, 릴리를 따뜻한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주변에는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분홍색으로 춤추고 있었죠. 정말 행복한 순간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었어요. 그림 아래에 저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아도 붓은 먼저 움직였다고 말이에요. 릴리가 그 글을 읽더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엄마가 포기하려고 했을 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계속 살고 싶어 했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된 거라고 설명했죠. 죽음을 준비하던 여자는 한국에서 다시 삶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함께 만들어가는 매일이 새로운 그림이 되었고 그 그림 속에는 이제 두 사람 모두 따뜻한 색깔로 채워져 있었어요. 병은 여전히 저와 함께 있지만 이제 그것이 삶을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릴리와 함께라면 어떤 색깔로든 칠해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